20살에 소극장에서 연극 한 편을 본 이후로 내 꿈은 줄곧 극장이었다. 배우나 연출가 같은 특정 직업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저 극장이 좋았다. 컴컴한 곳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새로 창조되는 마법과 누군가의 영혼처럼 떠다니는 먼지들과 배우들의 목소리, 숨소리, 객석의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좋았다. 대학로의 극장 주변을 돌아다닐 때면 막연히 극장에서 사는 삶을 상상하곤 했다. 이 극장 안에서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그 물음만으로도 하루가 갔다. 유학을 가게 되면서 파리에 있는 한 대학의 연극과에 입학했다. 연극과에서는 다양한 공부를 했다. 연극사부터 연극이론, 실기, 고전극, 현대극, 그러나 정작 나는 무엇이 내 것이고 어디가 내 자리인지 몰랐다. 연출을 하자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없었고 배우를 하자니 끼가 없었고 희곡을 쓰자니 외국어로 쓸 자신이 없었다. 극장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직업으로 삼자니 뭘 해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았다. 시간이 실력이라고 오래 버텼으면 뭐라도 되었을까? 가끔은 그렇게 이루지 못한 꿈에 미련을 갖기도 한다. 졸업 후에 잠시 극단에 들어갔지만 금세 포기했다.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야 하는 상황에 지쳤고 무엇보다 불안한 미래를 견딜 수 없었다. 한국 식당에서 일하려고 프랑스에 온 것인지 베이비시터를 하려고 논문을 쓰는 것인지 나조차도 헷갈렸다. 극장 주변을 맴도는 동안 나는 점점 가난해졌다. 곧 30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자신에게 물을 때마다 부끄러웠고 이대로 살 자신이 없었다. 40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도 좋아하는 것 주변을 맴돌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하나였다. 그만두자. 그때쯤에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줄곧 화가 나 있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쟤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다. 나도 저렇게 지원해주면 저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등등 매일 헐뜯고 화내기에 바빴다. 나의 꿈은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는 덜컥 겁이 났다. 나는 정말이지 꿈속에서 망가진 채로 살고 싶진 않았다. 결국 연극을 그만뒀다. 그만두는 건 너무 쉬웠다. 더는 유명한 연출가의 인기 있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목을 매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국립극장에 비싼 정회권을 끊을 필요도 없었고 학생이 아니라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는 극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꿈의 자리를 채웠던 것들이 다 빠져나간 뒤 내게는 남은 게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썼을 뿐이다. 그것은 꿈 바깥의 삶이었고 나의 배움은 꿈이 사라지자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한동안 텅 빈 사람으로 살았다.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난 후에야 내가 단 한 번도 꿈 바깥의 삶을 살뜰하게 돌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꿈 바깥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무엇이 되지 않았을 때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무엇을 하든 나로서 사는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꿈에서 걸어나와 그 바깥을 사는 내게 중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나타난 이 현실을 유쾌하게 끌어안는 법이다. 현실의 꿈이라는 환상 한 방울을 섞는 법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인 장소를 우리만의 작은 극장으로 만들어 서로의 배우가 되고 관객이 되는 일은 나의 현실에 꿈 한 방울을 섞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름밤에 읽는 그 희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건 생활비를 버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는 대사였다. 이제 내게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은 없지만 생활비를 벌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갖고 나가고 싶은 현실이 있다. 책을 펼치면 어디든 극장이 되는 꿈 한 방울도 있다. 그러니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
꿈 바깥의 삶도 제법 살만하니 실패를 겁내지 말고 신나게 달려가길. 그리고 현실을 사는 당신은 생활비를 벌고 이웃을 사랑하며 꿈처럼 아름답길.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제 지나간 모든 꿈들은 내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글은 꿈을 포기한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사실은 꿈을 다른 방식으로 껴안는 법에 대한 기록처럼 읽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현실을 택하면 도망쳤다고 쉽게 단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글은 그 단정에 조용히 질문을 건넵니다. 정말 실패한 걸까? 아니면 다른 생존 방식을 선택한 걸까? 꿈이 사라진 뒤의 삶은 허무하고 텅 빈 시간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이 글 속의 작가는 그 공백을 통과한 뒤에야 진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 되지 못했을 때도 나로서 살아가는 법, 간절히 원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현실을 존중하는 법, 그 깨달음은 성공담보단 조용하고 성취보다 덜 화려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버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문장은 꿈에 지친 사람들의 등을 아무 말 없이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꿈을 향해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니라고, 꿈 바깥의 삶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꿋꿋이 살고 있는 당신 역시 아름답다고 말이죠. 꿈을 버는 삶도 그리고 돈을 버는 삶도 어느 하나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